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7강이에요. 자, 개발 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서 국토계획법은 모두 마칠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 도시개발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이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영해야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자, 심의 대상 맞아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둘 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3번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해야 돼요.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자, 뭔가가 완화되거나 법률이 개정되거나 또는 제정되거나 해서 거기가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곳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었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 다음날 맞죠? 다음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실효예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30회 4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회 45번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 이거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절차상 가장 큰 차이점이 들어야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안 들어요. 왜? 못 짓게 하는 거니까. 뭔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막 줄여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불러놓고 모아서 얘기 들어봐야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공법에서 유일하게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정리하셔도 좋아요. 그 문제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거 들어야죠.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 들어야죠. 시범도시계획,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들어야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거 들어야죠. 얘는 안 듣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갖다 대도 얘만 안 들어요. 얘만. 그러니까 이걸 문제에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근데 뭐 30회에 나왔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안 나오겠죠.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29회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완화는 아니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더 이상 이렇게 뭔가 개발하기가 부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완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2번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주 그럴싸한 지문이에요.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장과 도 밑에 있는 시장과 군수가 모두 본인들이 지정할 수 있어요. 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승인받는 게 틀린 거죠. 3번 주거 상업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대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틀린 거죠.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예요. 받고자 하는 자.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 기반시설 부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 부과를 합니다. 그럼 돈은 언제 내냐? 승인 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돈을 내면 돼요. 그러면 허가 받은 자겠죠? 허가 받은 자. 근데 여기는 받고자 하는 자 하니까 틀린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잘 만든 지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속일 수 있는지. 28회 47번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 틀린 거 찾는 거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맞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어떻게 되죠? 약간 복습을 해보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표준 설치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용지비, 땅값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국가 부담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빼줘요. 여기에서 민간 부담률이 100% 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민간 부담이 20%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과 면적이죠.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지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맞아요. 그 물납도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되죠. 맞죠? 이 돈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옆에다가 막 뭘 도로도 지어주고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구역별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따로 설치되는 겁니다. 4번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의 기반시설 유발개수는 같다. 기반시설 유발개수 이게 시험에 나오면 참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외워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만 외우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의료는 0.9였어요. 숙박은 1.0. 그 다음에 1종 근생이 1.3, 2종 근생이 1.6. 문화 및 집회 판매 시설이 1.3.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운수 시설 얘가 1.4.
그랬었죠. 그 다음에 관광, 휴양시설은 1.9. 제일 높은 거 뭐였죠?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 2.1이에요. 2.1.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0.7 이 정도로 알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의료시설은 얘는 0.9, 교육연구시설은 0.7. 유발계수는 같다 그랬으니까 틀린 건 4번이에요. 근데 설사 이거를 우리가 외우지 못했더라도 이 나머지 지문에서 우리는 이게 답이 아닐까 하고 유추해 놓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자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 개 있으면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조금 몇 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에 90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겁니다. 틀린 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됐대요. 완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이건 맞아요.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거 7가지 시설 이거 알고 가자고 그랬죠?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녹지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긴 도로겠죠. 도로. 녹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공원이 있고 이 도로는 학교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학교에는 뭐가 있죠? 수도가 있고 운동장에. 그 다음 수도 밑에는 하수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유곽 접어서 버리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이 중에서 주의할 거 학교는 뭐라 그랬죠? 대학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초중고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학은 아니라는 거. 이걸 7가지 꼭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죠. 학교가 대학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죠. 맞네요. 3번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죠. 틀린 게 3번이에요. 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과 대상은요, 기존 용적률 다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거 부셔갖고 똑같이 다시 개선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의 변화가 없으니까 부과 대상이 아닌 거죠. 만약에 층수를 높여서 더 증축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변력이 없으니까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5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25회 90번 문제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찾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없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 외우는 문제도 아니죠. 예.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대학 나오면 아니라고 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아니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뭐 얘기죠? 물납 얘기죠. 물납도 가능하다. 그래서 옳은 거네요. 이거는.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면 뭐 국장이 개입한 거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죠. 그래서 아니고요.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이거는 뭐 날짜를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런 거는 아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제한을 하거나 실효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2491번이에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틀린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다 같은 말을 조금씩 틀어갖고 바꿔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거죠.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맞죠? 뭔가 강화하는 거죠. 완화한다 그랬으면 틀렸을 거예요. 네, 맞는 거고. 3번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러면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아요.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물납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마지막 5번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뭔가 해제됐어요. 뭐 공원구역이 해제되건 뭐가 해제됐어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건 간에. 그 다음 뭐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다는 것은 녹지지역이 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다던가,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던가, 또는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 규제가 완화되는 거예요. 완화. 그럼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이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전년도, 여기 나오죠? 전년도 개발행위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도 있었죠? 인구 증가율. 그 지역에 속한 특광, 특특시, 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더 증가했다면 해당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럼 개발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 지정이 없다. 그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4회 91번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이거 아까 했던 문제네요. 안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자, 22회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아닌 것은 1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해야죠. 2번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해야죠. 3번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둘 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기반 설치가
설치가 곤란한 것은 개발별도 관리구역. 설치할 곳은 많은데 돈이 필요한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4번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3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맞죠. 5번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 특특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다. 그럼 지정해야죠. 보다 의무 지정 사항입니다. 자, 20회 91번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 행위가 집중된 지역. 해제돼서 개발 행위가 왜 개발 행위가 집중되겠어요? 해제됨으로 해서 뭔가 규제가 완화되었겠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집중된 지역이고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2번 계획관리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랬어요. 자, 계획관리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면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죠? 완화되죠. 완화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죠. 3번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됐대요. 주거지역은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30건으로 몇 퍼센트 증가했죠? 30%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맞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 20%를 훌쩍 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될 수 있어요.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는데 정확히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에 관한 문제예요. 비용 파트예요. 비용 파트. 자, 갑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행정청이 아니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갑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갑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아니라 만약에 행정청이었다. 그러면 50%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비행정청이면 못 받는 게 아니라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속이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걸 맞으니까 1번. 2번 갑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의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자, 2번 지문은요 틀린 게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 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부담을 준다? 말도 안 되죠. 이게 틀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는데 소요비용 중에서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설계,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측량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관리 비용, 요 조축 설관, 요 4개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 갑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자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 그때 지자체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갑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조사 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자, 조축 설관 요 4개는 안 된다 그랬죠? 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안 되고요.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자, 갑은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계속 된다고 나서 틀렸네요. 22회 92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1회 87번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중요하죠. 행정청이 아닌 자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자, 비용의 원칙 있었죠. 원칙. 시행자 부담의 원칙.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용지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행정청이 아닌 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 보조를 받거나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 3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다음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맞죠? 200제곱미터 초과분이니까. 5번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행위자가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맞죠?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빌려줬어요. 빌린 사람이 여기다 건물 지었다면 이 사람이 부과하는 게 맞죠. 토지주가 아니고. 자, 그다음 보칙 내용입니다. 보칙 내용에서 조금 챙겨가야 될 게 시범 도시사업이에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고요. 시범도시의 지정권자는 누구죠? 국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공모한다 그러면 공모 신청자가 있을 거예요. 신청자는 특, 관, 시, 군이에요. 자, 공모자의 도지사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챙겨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시범도시는.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하는 경우 시장 공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맞죠? 3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행정심판법 나왔어요. 그럼 피청구인은 반드시 행정청이어야 돼요. 그 원칙만 가져가세요. 만약에 시행자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면 피청구인을 행정청으로 하는 이자를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행자가 민간이에요. 민간 시행자예요. 그러면 이 민간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행정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정한 이 민간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자로 지정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엎치나 매치나 어찌됐거나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 엄청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 내용을 들어보는 거죠. 뭐가 있었죠? 개실시. 개실시 기억나시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당했을 때, 또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당했을 때, 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했을 때, 그때 총무는 실시합니다. 자, 5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도록 짠 사람이 누구죠? 시와 군이죠. 그럼 시하고 군한테 요구해야죠.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2회 89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허용되지 않는 거.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되죠. 공공기관 되죠. 2번 기본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조건부 인가 가능하죠. 누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 인가를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분할은 모든 사업이 다 할 수 있고요. 그 분할에 따라서 시행자가 짜는 계획 그리고 준공검사 이런 것들은 분할 지역마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4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 자, 20회 90번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자, 이 벌금은 과태료가 아닌 걸 아닌 거예요. 과태료가 아닌 거.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년 2천입니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2년 2천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면 3년 3천인데 여기는 개발행위 착수하지 아니한 자 그랬죠. 착수하지 아니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그랬어요. 얘는 얼마나 경감받을 거냐에 따라서 3년 하고 3배예요.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 지구단위 계획 위반은 2년 2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묻고자 하는 게 이게 몇 년 몇 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벌금의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정답을 이걸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공동구 문제가 벌칙 문제에서는 제법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19회 9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반대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2년 2천이나 3년 3천 이런 걸 찾는 거죠. 자,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이거 2년 2천이니까 정답이 1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과잉도시 계획의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 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 그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 공동구 수용과 공동구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개를 놓고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얘보다 얘가 더 허가받지 않고 했다 하니까 얘가 더
크게 이제 벌칙을 받을 것 같은데 얘는 2년, 얘는 과태료고 얘는 2년 2천이에요. 공동구 관련해서 이 두 개를 반드시 벌칙에서는 기억해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